내 바이크에 인산철 배터리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존나 잘 나간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바이크 입문자들에게 200만 원으로 괜찮은 스쿠터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김 대장은 당연히 USR 125를 사라고 말해주고 싶다. 200만 원의 가성비, 조용한 엔진, 놀라운 토크, 장고장 따윈 개나 줘버린 이 아이는 사실 스즈키의 협력을 통해 OEM 제품 생산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저렴한 유지비를 자랑하는 가성비 모델이다. 434만 원의 김치 프리미엄 PCX가 앞 ABS로 조롱을 받았다고 UHR 125마저 앞뒤 ABS 심어놨더니 결국 그 돈이면 PCX 산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인데 이번에도 이 돈이면 SCR 110과 벨리를 사겠다는 너희들은 진짜 시골의 자부종일 확률이 높다. 생긴 게 이렇다고 존나 답답하고 느린 스쿠터라고 본다면 경기도 오산시를 가봐야 하고 김 대장이 직접 타본 결과 125cc 치곤 초반임이 거물급으로 좋아서 남자들의 대통령 시미켄이 떠오르는 스쿠터였다. 고모 헬멧 쓰면 찐따 같고 알아 있으면 잘 타는 건 겉모습일 뿐이다. 하지만 아라이 바람막이를 입었다면 즉시 도망가라. 이걸 보는 너희들이 입문용 스쿠터에 관심이 생겼다면 400만 원을 육박하는 스쿠터를 사서 몇 달 타다가 방치해 놓는 것보다 비용 부담 없는 USR 125부터 차근히 입문해도 될 것 같다. 안녕하세요. 연예인 김대장입니다. 오늘은 하우즈의 대표 스쿠터 USR 125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의 다빈월드라는 무역회사가 하우즈를 수입하여 유통하고 있습니다. 다빈월드 홈페이지에는 모터사이클 사업부, 오디오 사업부, 케미컬 사업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모터사이클 사업부에는 하우즈뿐만 아니라 후조 모터사이클 역시도 다빈월드에서 수입하고 유통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우즈는 작년부터 공격적인 판매 강세로 국산 브랜드를 제치고 국내 전체 판매량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스쿠터를 레저용 또는 상업용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꾸준히 판매량이 높아지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우즈 스쿠터들을 대부분이 합리적인 가격에 내놓았고 실제로 고질병이나 잔고장의 이슈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부 대리점에서도 부품 수급이 원활하게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실제 유저들도 유지보수에 대한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하우즈 USR 125는 진입장벽이 중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판매량으로 하우즈라는 기업을 알릴 수 있는 효자기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우즈는 스즈키와의 협력을 통해 OEM 제품 생산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뛰어난 완성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배달된 스쿠터 시장에도 크게 무리 없이 현재까지도 현역으로 활동하면서 잔인한 내구성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USR 125는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 시 10만원 이상 차이 나는 299만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메리트가 있지만 현재 2021년식 PCX를 타고 있는 제가 직접 USR 125를 실물로 타보고 나서 드는 생각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디자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은 역시나 전형적인 스쿠터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고래를 연상케 하는데요. 전면부 Y자형 장식을 분할하여 설계를 했는데 특히 넥스의 방패 카우를 연상케 하면서도 입체적인 면분할을 함으로 인해서 각이 지고 선명한 볼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기본형에서 조금 더 좌우로 넓어진 헤드라이트 모양의 설계로 단조로움을 피했고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방향 지시 등과 포지션 램프는 LED를 채택해 우수한 광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까이서 보면 잘 다듬은 보석을 끼워 넣은 듯한 느낌이 들고 후면 A자 형태의 아치형 디자인은 뒤태의 날렵함과 동시에 식상하지 않고 전혀 밋밋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면부 램프와 동일한 파츠가 들어가 있어서 앞과의 개연성을 잘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역시나 전면부 디자인인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쿠터의 전형적인 형태의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드레스 125와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각각 파츠들이 입체적인 면분할을 통해 단조로움을 피한 것은 요즘 트렌드를 많이 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방탄 유리막 코팅이야. 자네의 소중한 바이크엔 아무거나 뿌릴 수 없으니까 글라스킨 퀵세라미가 뭐. 전편에 소개드린 DNA 모터스의 UHR 125도
DNA 모터스가 하우즈와 5년여에 걸쳐 공동 개발한 합작품인데 이도 마찬가지로 PCX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1세대부터 앞으로 나올 페이스리프트 기종들이 세대가 거듭할수록 PCX와는 다른 하우즈만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찾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엔진은 공랭 단기통 125cc 신형 ESS 엔진을 탑재했고 최고 출력 6.6kW 7,500rpm, 최대 토크 10Nm 5,000rpm의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타봤을 때 순행식보다 좀 더 거칠다는 느낌이 들 줄 알았는데 주행 시에 엔진음이 거슬리거나 거친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고 그 이유는 크랭크 샤프트의 흔들림 방지를 위해 롤러 로커암 3점식을 채택하여 정숙한 주행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긴 건 둔해 보이지만 차체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스로틀을 감으면 생각보다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토크감이 있어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PCX랑 비교했을 때 초반 토크는 확실히 더 좋아서 시내 주행에 적합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요즘 모델의 거의 대부분이 들어있는 전자제어 인젝션을 적용을 했고 배터리 방전을 대비해 킥스타터를 추가로 빼놓은 점은 어떠한 날씨에도 시동성 문제는 늘 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비는 47.8리터로 꽤나 잘 나오는 편이며 6.5리터의 연료 탱크는 1회 주유로 최대 311km 이상 주행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 특성상 과속 방지턱이 진짜 많은데 서스펜션 자체도 하드하지도 않고 적당히 부드러운 느낌으로 순정 서스펜션만으로도 크게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어 보이고 그에 맞는 타이어 사이즈도 잘 적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앞 90에 90에 12, 뒤 190에 10 사이즈를 채택했습니다. 브레이크는 앞 디스크 방식의 2피스톤 캘리퍼를 사용하였고 뒤 130mm 대구경 드럼 브레이크를 사용하였습니다. 라이딩 포지션은 전형적인 책상다리 포지션이며 확실히 다리를 쭉 뻗고 타는 스쿠터는 단기간 편할 수는 있지만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면 허리에 무리가 오는데 USR은 장시간 주행에도 끄떡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운전자의 앞 플로어 판넬 너비가 420mm로 넉넉해서 발 공간이 편안하고 작은 소화물 정도는 무리 없이 실을 수 있게 되어서 실용성이 돋보였습니다. 시트고는 740으로 키가 작은 분들이 입문용으로 구매해도 크게 어렵지 않으며 시트의 폭도 넓고 표면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텐덤 시에도 동승자가 밀리지 않고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접이식 스텝을 장착을 해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은 LCD를 채택을 했고 라이더가 보기 편하고 심플하게 레이아웃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하단 14.5리터의 트렁크가 있는데 크게 넓은 편은 아니지만 반모 정도와 간단한 소지품 정도는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시트를 열어야 주유를 해야 하는 몇몇 기종들처럼 USR 125도 뒤쪽에 주유구가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400만원대 프리미엄 스쿠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옵션들을 제외하고 200만원 후반대의 합리적인 가격에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스쿠터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라이더들에게 꼭 필요한 전자장비와 검증된 판매량이 입증해주는 USR 125를 한 번쯤은 고민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